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파이 서당 공부하고 같이 또 맥주 한잔하고 헤어져서 또 음주운전 하면 안 되니까 파이 자료 만들어서 음주 방송 하겠습니다. 파이코인. 알면 김이 팍 새고 요즘 그렇죠? 모르면 모르면 김이 팍 새고 알면 가슴 설레는 파이코인. 아참 그리고 드릴 말씀 있죠. 2025년 2월 20일 날 파이코인이 상장을 했죠. 폐쇄형 메인넷 상태에서 상했죠. 그랬더니 그 전에 쭉 하고 있던 HTX 후업이죠. 그때 후업이었죠. 후업이 거래소가 이런 공시를 냈죠. 파이네트 파이를 상장 폐지하고 파이 USDT 거래를 중단했죠. 이게 2025년 2월 13일 날 파이에서 2월 20일 날 OKX에서 상장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갖고 후오비가 한 공시죠. 그러면 HTX도 IOU 상태로 파이코인을 거래했고 지금도 크라켄이건 무슨 OKX건 다 IOU인데 얘네들도 그러면 덱스 거래소가 생기거나 정식 오픈 메인넷이 되면 어떤 공시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죠. 그러면 OKX나 크라켄이나 얘네들은 왜 하는 건데? 침발라 놓으려고. 그럼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뭐 코인베이스나 얘네들은 언제? 그래도 얘네들은 나름대로 또 한가닥 하는 애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기본 가락군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그리고 지금 KYB를 자기네들이 먼저 신청한다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이 전개 과정을 알면 정말 가슴 설레는 파이코인이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가격만 보니까 김팍 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시를 HTOX가 그때 낸 거거든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파이 이거를 지금 안 합니다. 이렇게 낸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소리거든요. 2025년 2월 HTX 후오비가 KYB 신청도 안 하고 즉 메인넷에 승인도 없이 임의로 거래시켰던 IOU 채권이죠. IOU. 이 거래를 중단하고 상장 폐지했다는 내용이고요. 파이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으로 완전 전환이 되면 지금 OKX나 크라켄 등의 기존 IOU 거래소들은 저런 IOU 중단 상장 폐지 공시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KYB를 했으니까. 완전히 다른 국면이 전개가 돼요. 이게 돈장사의 원리죠. 금융시장의 원리죠. 왜 그러냐면 HTX가 화다다닥 내려버린 거는 잘못하면 파이코어 팀에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잽싸게 내린 거죠. KYB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OKX나 크라켄은 다르죠. 이게 이제 내용이고요. 그럼 우리가 뭐를 모르고 뭐를 알아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면 IOU 채권 거래와 진짜 코인 거래의 차이. 지금은 IOU예요. IOU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장부에 적어둔 가짜 채권이었죠. 후오비는. 그런데 지금은 가짜 채권은 아니죠. 사실은 가짜 채권은 아닌데 어찌됐건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오픈 메인넷 전에 지금 폐쇄형 메인넷 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작년에 HTX나 다른 거래소들이 거래시키던 파이는 진짜 파이코인이 아니라 해당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장부에 적어둔 가짜 채권으로 한 거죠. 파이코어 팀의 공식 승인도 없었고 지갑 간의 입출금도 불가능한 블록체인 밖의 숫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이지만 블록체인 내부의 숫자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장 폐지 공시를 하지 않으면 코어팀의 법적 대응이나 유동성 문제로 언제든지 저렇게 상장 폐지 공시를 내고 거래를 멈춘 위험이 상존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픈 메인넷이 된다라는 거는 방화벽이 허물어지고 제3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외부 블록체인이나 거래소와 지갑 입출금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는 뜻이고, 이때부터는 가짜 장부를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파이코인이 거래소로 유입이 되는 거죠. 지금도 진짜 파이코인이 거래소로 유입되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형태는 IOU라는 거죠. 이 개념을 그냥 억지로라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차이예요. IOU는 네 덕이야. 나는 너한테 빚이 있어. 이런 거죠. 채권이죠. 언젠가는 줘야 되는 채권이죠. 그런 상태로 지금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KYB를 냈기 때문에 후업이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냐면 거래소들의 액션, 그러니까 오픈 메인넷이 된 다음에 거래소가 진짜로 이제 내게 되면 이게 바이낸스건 뭐 코인베이스건 OKX건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막 이제 들어오는 거죠. KYB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지갑에 230개국 뭐 2천만 명이 될지 3천만 명이 될지 어느 선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이 유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론가 옮기는 거죠. 그게 덱스 거래소도 소로 가건 중앙화 거래소로 가게 되건,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영어로 받아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설명드리면, 오픈 메인넷 이후에 거래소들은 어떻게 되냐면 후오비처럼 상장 폐지 공시가 아니라 진짜 파이코인 현물 상장 및 입출금 개시 공시를 경쟁적으로 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 파이 합니다. 이래갖고 쫙 올리는 거죠. 큰 거래소들이. 그때 하는 거죠. 자발적인 현물 상장 붐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파이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 이상의 거대한 활성 유저를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것도 가짜 인간들이 아니라 진짜 인간들이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유저들이 갖고 올 수익, 사건, 팔건, 환전이건 뭐 다른 코인으로 바꾸건 이게 엄청난 기회죠. 브로커들이니까, 거래소라는 자체가 브로커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대형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등은 코어 팀이 우리 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네들과 크라켄이 파이랑 기술적 연동을 한다는 것을 작년에 공시를 하고 이제 기술적 연동이 끝나는 대로 지금 이제 하는 거죠. 크라켄은 좀 일찍 한 거죠. 근데 바이낸스나 이런 데는 니네 오픈 메인넷 가동되는 거 봐서, 오픈 메인넷이 아마 지금도 뭐 거진 오픈 메인넷 상태로 이런 기술적인 팀들은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죠. 기술적 연동이 끝나는 대로 앞다투어 메인넷 지갑을 열고 정식 상장을 거래소들이 진행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후오비 같은 것처럼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시가 불필요하죠. 진짜 코인이 유입되고 매수 매도가 정상적인 블록체인 위에서 체결되므로 과거 IOU 시율처럼 코어팀과의 마찰이나 뭐 KYB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거 장부상 유동성 부족으로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고 상장 폐지 공시를 때릴 이유가 사라지죠. 일반적인 메인넷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달려든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으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세 가지 소설을 갖고 이제 오늘 뭐를 했었었는데, 에리 프롬의 이 사람이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80년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평생의 고민 과정, 이 세상의 부조리,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독일 사람들의 부조리,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독일 사람들의 부조리, 그 다음에 미국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미국과 미국의 부조리, 그래가지고 멕시코로 가요. 멕시코로 가서 또 멕시코에 또 어떤 부조리. 그리고서 이제 히틀러가 왔을 때 처음에 스위스로 도망갔다가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오는데 막판에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에서 돌아가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화폐 혁명을 하겠다라는 니콜라스 부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는 세상을 뒤엎겠다라는 거였고, 파이코인은 세상과 같이 가겠다라는 거였고, 에리 프롬 뭐냐면 도대체 세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세상하고 같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뭐 아무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이 사람이 죽기 4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세상에 나온 이제 소유냐 존재냐, 뭐 이 책이 이분의 평생 고민의 이제 그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에리 프롬 철학적 관점으로 본 시장의 변화. 어제도 제가 시장을 얘기한 거죠. 소유냐 존재냐. 그러니까 파이코인의 철학적 맥락을 대입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중앙화 거래소의 한계를 코어팀은 처음부터 지적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앙화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이 되면 바이낸스건 업비트건 코인원이건 이런 중앙화 거래소들은 파일을 상장해서 거대한 해빙 모드,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그러니까 소유의 가축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팔고, 그래서 숏 같은 공매도, 롱 같은 선물, 뭐 레버리지를 도입해서 가격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투기판을 벌이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어느 거래소나 다 하고, OKX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에 이런 거도 파이 네트워크는 이런 거랑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 유동성 풀로에 이동을 하는 거죠. 덱스 거래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이의 본질은 거래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코인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실제 하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 유저들은 이제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은 투기판이 벌어지는 중앙화 거래소에 코인을 두는 게 아니라 옮긴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뭐 중국 동포들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KYC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자기 지갑을 못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래소에 두시잖아요. 그리고 뭐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런 상태로 인해서 자기 명의로 뭘 가지실 수 없는 분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서 거래소에 두시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뭐 그런 현상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렇게 두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콜드 월릿 회사에다가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근데 파이는 뭐냐면 파이 브라우저의 덱스 거래소나 유동성 풀, 생태계 스테이킹이죠.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의 스테이킹은 이자 준다 그러고, 하다못해 요번에 스페이스X에서 하는 것도 거기다 맡기면 6% 줍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6% 줍니다라고 해서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유치를 하는 거죠, 자금을. 근데 파이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준다고도 없어. 이거 갖고 생태계가 잘 되면 나중에 교환 비율로 인해서 많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간에 찾아 나가지만 않으면 절대로 손해는 안 봐. 원금 보장은 돼. 그 존재의 가치, 생태계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보상을 받을 쪽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파이 네트워크의 유동성 풀로 뭐 저도 뭐 굉장히 많이 갈 거고 많은 분들이 거기다 두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렇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중앙화 거래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잖아요. 가령 원화 환율이 뭐 1달러가 1,500원이다. 그렇지만 야 이거 1,500원 1,600원 갈 수도 있어라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내릴 거야라고 해도 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파이 네트워크 덱스 거래소에서의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중앙화 거래소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는 그 밴드 아래하고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1파이가 2불이다. 덱스 거래소에서 1파이가 2불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중앙화 거래소에는 1불 90센트부터 2불 10센트까지 그 정도 차이로만 막 움직여도 레버리지가 2배짜리도 있고 10배짜리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투기판이 또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파이코인만 해도 우리가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이거거든요. 0.99 어디가 0.0990이거든요. 근데 이걸 원화로 하게 되면 며칠 전까지 1,550원일 때는 155원이 됐다가 지금 환율로는 149원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각국의 환율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뭐 터키나 인도네시아처럼 그렇게 막 자기네 이란처럼 막 이게 하루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로 따지면은 100원도 되고 150원도 되고 뭐 1,000원도 되고 1,500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다의 파도가 태평양의 파도가 치긴 치는데 일본 앞바다에서 치는 태평양하고 하와이 앞바다에서 치는 파도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지금도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기준 가격은 어디서 나오느냐? 덱스 유동성 풀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제 기능이 있고 교환 기능이 있는 장부상의 기재가 가능한 상용화된 암호화폐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알면 파이코인은 정말 가슴 설레는 코인이고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건강해야지. 또 파이도 안 와봐요. 자꾸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이 들은 사람들은 KYC 맨날 다시 하자고 와. 모르면 김팍 새고 겉만 보는 사람은. 그리고 아참 그리고가 이제 이게 이 영상이요. 용쿠 컴퓨터에서 이렇게 노드 관리한다면 누구나 쉽게 관리하지가 뭐냐면 지금 노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앱을 만들었나 봐요. 그 앱에 연결하게 되면 이제 그 노드도 이제 이렇죠. 저처럼 자기가 혼자 노드 하는 사람이 있고 노드 관리하시는 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노드를 관리하지만 저보다는 김 선생이 관리를 해주죠. 우리 직원 김 선생이 저보다 그런 쪽으로 전문가니까 해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노드팜에 맡기죠.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노드팜에 꼭 맡기지 않더라도 앱을 통해서 많이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파이는 노드 생태계가 그게 인프라거든요. 산업 인프라처럼 우리가 전기 깔아야 되고 도로 깔아야 되고 공항 만들고 항만 만들어야 되고 고속도로 만들어야 되는 기본 인프라가 전부 노드에서 나오니까 그 노드 관리를 이제 앱을 만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토요일이라서 제가 그냥 TGIS 하느님 감사합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TGIF인데 저는 토요일이 제일 바쁘고 제일 수업이 많은 날이라서 TGIS입니다. 이 가격
신경은 쓰이지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